4주 중급 강의 시간입니다. 이제 병부로 들어가네요. 병부. 가벌부를 지나서 병부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주는 병화가 일간인데 그냥 이렇게 보면 목화 동명이구나 느낌이 와야 될 겁니다. 자꾸 하시다 보면 이게 목화 동명이구나. 왜 그러냐면 인중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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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화투가 안 되어서 목도 왕하고 지장간에 병화도 있고 병화가 투간이 되었으니까 목화 동명이지요. 자연 형성으로 보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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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나무지요. 큰 나무에 꽃이 활짝 피었는데 나무 격가지에도 보면 나무 자체에도 지장간 숨어있는 병화가 있어서 꽃이 활짝 핀 상태지요. 병화가 뿌리가 있고 인중병화가 있으니까 또 인성이고 비록 편유이지만 인성이고 해서 이거는 목화 동명이라는 게 분명히 느낌이 와야 됩니다. 목화 동명의 지지에 인성이 많은데 정인까지 지지 인성에 도움을 받아서 왕한 상태니까 목화 동명입니다. 목화 동명. 목화 동명을 인간으로 치면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는 일간이라고 볼 수 있지요. 목화 동명이니까 화는 자기 자신 혹은 어머니 목의 밑바탕 위에서 꽃을 활짝 피운 상태. 목화 동명은 운이 급격하게 나쁘게 오지 않은 한은 본 바탕이 유지가 되는 면이 많습니다. 목화 동명이 그냥 사주 숙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화 동명, 관인상생, 살인상생, 그 다음에 금수상관격 뭐 등등. 금수상관, 요경관. 금수상관은 한행하니까 화를 봄이 좋다. 목화 동명만 이루어졌으면 운이 급격하게 나쁘지 않은 한은 대체로 잘 살아가고 기본 바탕이 유지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목화 동명이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운이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는 한은 기본 바탕을 유지하고 산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목화 동명이니까 자연 형상으로 나무에 꽃이 피었고 경금은 힘이 없지만 과일이니까 과일이 조금 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꽃이 활짝 피었지만 과일도 조금은 아주 조금은 열릴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토도 덜 익은 과일이지요. 중간 단계의 과일입니다. 그래서 이 뭐 무토나 경금이나 전부 목화의 왕세에 눌려 있는 모습입니다. 목화 동명이니까 이는 갑의 몸이지요. 갑의 몸이면서 이는 또한 다른 의미로 머리, 육체적인 머리에 해당합니다. 육체적인 머리. 육체적인 머리에 둥그렇게 태양이 뜬 모습. 사람 얼굴에 놓고 그 뒤편에 태양과 같은 빛이 떠 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신기가 매우 맑은 사람 이렇게 되겠습니다. 병이 나면 도인 이렇게 될 것 같고 목화 통명이니까 정신기가 매우 맑고 창작 활동이나 창의력
그리고 생각하는 게 뛰어나겠지요. 머리 활동이 대단히 밝고 빠른 사람이겠지요. 머리 활동이 화로서 건전합니다. 대낮에 화가 뜨면 아주 밝죠. 세상이 밝지요. 그래서 교육자적으로 간건 잘했네요. 항상 정신이 나쁜 쪽으로 부도덕한 쪽으로는 흘러가지 않으니까. 초년에 부잣집에서 생장을 했다고 합니다. 초년에 수운으로 갔지요. 수운으로 갔다는 것은 수생목해서 습기를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수분을, 나무의 수분을 보충해 주니까 병화가 이슬을 머금은 꽃처럼 아주 싱싱하고 아주 청아하고 영롱한 모습입니다. 거기다 병정까지 떠져서 목에 많은 남아있는 꽃 피우는 기운을 활짝 피워줬습니다. 수분도 받고 꽃도 피고 해서 초년에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외국 유학도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 형상으로 보면 꽃이 활짝 피고 수분도 공급이 되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지요. 초년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외국에 유학도 왔고 교육에 투신을 했다고 합니다. 갑술론에도 길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인이 이렇게 많으니까 인옷을 화국은 되겠지요. 꽃이 또 활짝 핀 겁니다. 목이 삼자나 있으니까 꽃이 주변에 더 핀다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감당할 능력이 되니까 인옷을 화국에서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기운에는 고교 교장을 했다고 합니다. 또 습기가 들어오니까. 근데 유운에 들어와서는 다소 곤고했고 신약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목화통명은 아주 나쁘게만 흐르지 않으면 유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금목 상징이 되겠지요. 목하고 금하고 꽃을 피우고 있는 상황인데 금목 상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문에도 길했습니다. 신운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충하니까 금목상전에 왕신을 충했지요. 왕신을 충한다는 것은 인목이 매우 왕성한 상태입니다. 이 왕한 것을 충하면 이 왕한 게 뭐 격발이 된다든가 하여튼 왕신을 충하는 건 좋지 못합니다. 왕신을 충했습니다. 신이 왕신을 충했고 신대원에도 이목의 세력을 꺾으려고 하니까 좋지 못하지요. 미운에는 배우자를 잃었다고 합니다. 미운에는 목을 두 마리는 잡아먹을 수 있는데 세 마리를 거쳐서 네 마리가 되어버리니까 이토가 박살이 났겠지요. 미운에는 불길했고 양배 좋은 배우자의 많은 자녀다. 한마디로 목화통명은 운이 급격하게 나쁘게 흐르지 않는 날은 제법 잘 살고 아주 또 운이 제대로 받쳐주면 아주 잘 살게 됩니다. 봉황지 성격하면 일인지 국장하고 장성 대합하는 일은 무가 성격하느니라. 봉황시는 뭐 병일주가 인옷으로 화국을 두었거나 사오미 화국을 두어서 봉황의 형세라는 거죠. 봉황의 형세라는 것은 봉황이라는 것은 주작을 의미합니다. 아주 환상적인 새인데 남쪽을 주관하고 주작을 의미하니까 봉황연못이라는 것은 병일간의
사오미 화국을 이뤘고는 인호술 화국을 이뤘는데 이 격이 그래도 성격이 잘 되면 아주 대길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종격이지만 성격만 잘 되면 아주 좋을 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주를 보면 병일주가 뿌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중에 있죠. 인중병화. 그 지지에는 인중병화밖에는 뿌리가 없지요. 그리고 연에 있는 병화도 인중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진이 될까요? 그 명리학자들은 신유술도 되고 신자진도 되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중에 병화가 투간이 되었고 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임목인데 그러면 임묘진이 성립을 할까요? 임묘진이 성립을 할까요? 그러면 지지를 삼합이나 뭐 방합이나 다 끌어내 보면 방합이라는 것은 방이합입니다. 임묘진도 될 테고 신자진도 될 테고 신유술도 될 테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사주는 또 블랙홀로도 들어갑니다. 정신없이 또 거기로 빠져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인묘지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인묘지는 성립을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신이 인묘진 하려고 하는데 신이 인을 충해버리지요. 그럼 인묘진은 안 되는 거고 인호술 하려고 하니까 또 신이 인을 충해버리지요. 신유술 하려고 하니까 또 인이 신을 충해버리지요. 그냥 이 경우는 핵심이 진과 방 삼합을 이루는 것은 인묘진이고 삼합을 이루는 것도 인호술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인이지요. 신자진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신이고 신유술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신이지요. 서로 인신충 서로 충충해서 삼합이 되는 걸 방해를 하니까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진 그대로 인 그대로 신 그대로 술 그대로. 그걸 이제 모르면 인묘진 성립을 했네 신자진도 성립을 했네 수목이 왕하네 신유술도 성립을 했네 재성이 왕하구만. 이 경우는 신자진의 인묘진에 쓰니까 신자진이 인묘진 생을 받아서 관인상생 목생화 인묘진까지 있으니까 아유 신앙이 잘 살겠네 이렇게 해버리면 저 멀리 또 사주 이론이 저 멀리 또 블랙홀로도 갑니다. 그냥 진 그대로 있고 인 그대로 있고 신 그대로 있고 술 그대로 있습니다. 인중병화 투관하고 진중 을목이 병화를 생하긴 하지만 신약 상태죠. 신약. 재성은 신중 경금이 투관하고 진중 진을 보면 경금은 혼이 들어올 정도로 좋다고 합니다. 무는 술중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진중에 또 을목이 병화도 생하고 을경화금은
될까요? 을경화음은 토금이 있으니까 뭐 이루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신약에 가까운데 운은 또 관성운으로 흘렀습니다. 관성운으로 흘렀지요. 신약하면 인성이나 비겁운으로 흘러줘야 되는데 관성운으로 흘러버렸지요. 관성에 또 그리고 뒤에 대우는 신유술이니까 재성으로 또 흘러갔습니다. 이런 경우는 운이 거꾸로 가버린 거지요. 보면은 기축무자오는 평인의 가정주부였는데 정운에는 재정이 흩어졌고 해운에는 길했고 술운에는 부군이 산심 불안 어른에는 재정 무유리 이혼에는 재물 장성 자선 황화. 중급자 입장에서는 신약이면 어른에는 인성운이 오니까 좋아야 되는데 뭐 정운에는 비급운이 오니까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론은 중급 이상이 됩니다. 인중의 병화가 투간이 되면 일간과의 관계에서는 비경격이지요. 비경급제, 상관, 편제, 평관, 편의는 살성이 있으니까 제어를 해주지 않으면 그 살성이 평생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병의 살성을 제어를 해줄 게 원국에는 없지요. 진중에 개수가 있긴 하지만 그걸로는 육부족이고 뭐 암압을 해준다던가 술이 있긴 하지만 거리가 멀지요. 암압을 한다고 해도 신종 임수가 또 충해버리니까 신종 임수가 먼저 충하고 병신 암압을 한다 해도 술 중에 신금과 암압을 한다 해도 병화를 완벽하게 제하기는 힘들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면 해운에는 길했지요. 병화를 제해주니까. 일단 품격이 떨어져 버린 사주라서 이 병화를 연애에 있는 병화를 해결하지 않고는 삶의 질이 개선되지가 못합니다. 어른이 오면 그 골치 아픈 비견격을 이룬 병화를 또 도와줘 버리니까 중급 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뒷날에 다시 돌아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에다가 그냥 중급 이론으로 보면 신약에다가 재성은 왕하지요. 식신도 왕하지요. 식신 생재에서 내가 힘이 없는데 식신 생재 내 기운을 빼가는 것은 내가 흩어지는 것입니다. 내 재산이 날아가는 것이고 식신 생재에서 재성이 더 강해져 버렸으니까 이건 내 돈이 나가는 거고 그런데 운마저 관양으로 흘러버렸지요. 내가 힘이 없는데 나를 공격하는 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인이 하나만 더 있어도 수생, 목생할 텐데 인 자체도 천간에서 경갑충하지요. 신인충하지요. 토음이 왕하고 여기까지 토지요. 화토 설기되고 제압을 해야 되고 공격을 당해야 되고 제압을 되고 이 사람의 인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 경우는 인이 용신이지요. 인이 용신이면 해운에는 길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 경우도 격의에 관련된 거라서 이 사주가 좀 어렵지요. 중급 이론을 넘어서서 뒤에 격이론까지 가야 어느 정도 이해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론이는 넘어가겠습니다. 사주 신뢰 3
병일간이 뿌리가 어디 있나 한번 볼까요? 인중에도 병화가 있고 좀 멀지요. 오중에는 병화가 있지요. 그래서 오중에 병화 뿌리를 분명히 두고 있습니다. 묘중에도 을목이 있어서 생하고 인묘지 목국이 되었지요. 인묘지 목국에 배용 중심에 오양인까지 해서 목이 굉장히 왕한 상태입니다. 인묘지 목국이 되고 병의 오가 양인이지요. 꽃이 활짝 핀 것을 넘어서서 열정적으로 핀 꽃이 병화입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목화 통명이 됩니다. 진과 오 사이에 또 사를 공하고 있습니다. 진 그냥 못 넘어가니까 진사 오되니까 사를 녹을 공하고 있지요. 월지에 또 보면 기묘가 있습니다. 기묘. 가정이 기묘한 능력이 있는 사람, 남다른 능력이 있는 사람, 남다른 재능이 있는 사람, 부모님 중에 남다른 능력이나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묘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묘진으로 묘목국이 되었으니까 기묘목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목화통명에 경지신사의 부가성장, 부잣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임계가 불길이나 수운에는 무음했다. 험이 없었다고 오운에는 목화통명이 더 강해지니까 더 좋은 겁니다. 목화통명의 형세이고 별 흠이 없어 보입니다. 성격은 보면 병진이니까 병진은 초급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성격이 착하고 따뜻하다. 착하고 따뜻하고 인정이 많지요. 병진 하나만을 놓고 보면 진중에 을목이 있는데 을목은 정인입니다. 정인. 그런데 태양빛을 받아서 정인이 자꾸 성장을 하겠지요. 진중에 있는 초목 씨앗이 을목입니다. 을목이 햇빛을 받고 진중에 수분이 있으니까 초목이 싹을 틔워서 점점 자라는 모습입니다. 자라는 게 정인입니다. 정인의 마음이니까 마음씨가 따뜻하다. 병호니까 병호 양이는 최고를 꿈꿉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중천에 뜬 태양처럼 최고를 꿈꾸는 사람이고 병호는 좌절했다가도 일어서는 저력이 있습니다. 병호는 이상하게 자연의 태양처럼 아침에 떠올랐다가 점점 운이 상승을 하지요. 정오가 되면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 서니까 최고를 꿈꾸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추락을 하지요. 저녁이 되면 깜깜해져 버리고 태양이 없지요. 그러면 이 병호 일주들은 크게 성장했다가 한 번은 크게 추락하는데 아침이 되면 또 떠오르죠. 그러니까 추락을 해도 일어서는 저력이 있습니다. 남다른 역경을 극복하는 남다른 저력이 있는 사람들이 병호일주고 병호일주는 태양의 빛을 크게 발하는 모습인데 그러면 성격이 대범할 것 같지만 또 소심합니다. 병호는 병호일주 성격은 소심하고 최고를 꿈꾸고 좌절해도 다시 일어서는 저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자신이 병호일주인 것 같으면 혹은 사주에
일간에서 오가 월 또는 시에 있어서 바로 연결이 되면서 병호가 되는 경우는, 뭐 여자분이면 궁합 본다고 사주를 달라고 하면 날짜를 바꿔서 줘야 됩니다. 사주쟁이들은 병호 자체가 아주 직장 상사한테 반하고 복수하기를 좋아하고 직장 상사나 주변 사람들한테 해를 많이 끼친다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일주나 뭐 자제분들이나 형제분들이 병 오면 궁합 본다고 사주를 달라고 하면 날짜를 바꿔주지 않으면 아마 병호 일주가 나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역술인이 본다면 10중 8구 궁합이 안 좋다고, 이 사람은 뭐 없을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되니까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병에 오가 있는 경우는, 병에 오가 되는 경우는 일간이 병오거나 시에 오가 있어서 병오가 되거나 월에 오가 되면 또 병오가 되지요. 그 경우는 여자분들은 특히 병오 일주다 그러면 남편 잡아먹는다 그런 소리도 역술인들은 하게 됩니다. 그게 그릇된 인식이기도 합니다. 병호니까 최고를 꿈꾼다. 좌절해도 일어나는 능력이 있다. 병호는 의외로 소심하다. 갑진이 되죠. 갑진. 갑진은 백호입니다. 내면에 화가 나면 굉장히 무서운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게 백호입니다. 할 때에는 과감하게 해버리는 게 또 백호입니다. 갑진은 자기는 행동은 느린데 남이 행동이 느리면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왜 빨리 안 해주느냐 그러고 왜 빨리 안 오냐 그러고, 자기는 약속 시간에 또 슬슬 나가면서 자기가 어쨌든 일찍 나가면 왜 안 오냐고, 자기는 행동이 느리면서 남의 행동이 느리면 탓하는 사람이 갑진입니다. 경인이 연에 있지만 아버지지요. 경인이 위에가 경이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야무진 사람, 갑은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편이 자기를 고생을 많이 시켰다고 항상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갑입니다. 인성이니까. 양인 7살 금시는 목과 급제 성십이라 했네요. 양인은 폭력성인 거 맞지요? 녹 한 칸 앞이니까 언제나 과격하고 너무 설치는 상태가 양인입니다. 칠살은 갑 중심의 경이 칠살이지요. 언둔해서 금법을 익혀온 사람이 칠살입니다. 폭력성, 과격함, 약자에게는 약하고 강자에게는 강하고, 양인 7살의 시금신, 양인 7살도 폭력성이 있는데 금신은 칼을 들겠지요. 칼. 그래서 목과 급제, 목과 쪽에 관심이 있고 모르게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주도 병호일주네요. 인중에 뿌리가 있죠. 병이. 오는 양인이고 일지 양인이죠. 배우자 자리에 양인이 들어섰으니까 배우자가 들어설 자리가 없지요. 배우자 자리에 양인이 들어섰고
연간이 병이니까 양입니다. 양인데 순행을 한 거 보니까 남자네요, 남자. 이 사주 주인공도 뭐 사주 보는 곳을 자주 가셨다고 하면 다니는 곳마다 답은 못 얻었겠습니다. 이 사주가 참 난해합니다. 일단은 병일주가 임묘진 목국되고 인중병화토가 되고 신앙은 분명하죠. 양인까지 깔았으니까. 그래서 목화통명이 분명합니다. 목이 임묘진 목국에 병이 오에 양인세를 두고 오는 양인이죠. 양인. 거기다가 임묘진 목의 왕암을 힘입어 연에 병화까지 투관되었으니까 양인이 분명합니다. 양인세인데 목화 통명세가 매우 강한 목화 통명세인데 이 사주는 매우 난해합니다. 매우 난해하고 중급 이론으로는 안 되고 고급 이론으로도 많이 벅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주에 대해서 이 사주를 만약에 뭐 하나 기록을 해두셨다가 가까운 역술인이나 혹은 대단한 역술인이 있으면 가서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거의 10중 8구 답을 못 낼 겁니다. 그만큼 이 사주는 어렵네요. 중급 입장에서는 목화 통명세니까 비교적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일단 생각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공무원이네요. 공무원. 남방울의 가정불안 공무원 파란이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에 자오묘유면 바로 격이 성립이 됩니다. 묘와 병 관계는 정인이죠. 정인. 저한테 강의를 들으신 것은 누구한테 이렇다 이렇다 이렇게 본다 말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셨다가 뭐 지금 시중에 있는 역술인들 이론은 내가 뭐 너무 잘 아니까 그렇게 우기셨다가 괜히 비아냥거리는 소리나 망신만 당할 수 있으니까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저한테 배우신 이론은 어디 가서 말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통할 겁니다. 다른 분들, 다른 역술학자들이 하는 이론을 이기지를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론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묘가 그러면 정인격이죠. 정인격. 정인격이면 가만히 놔둬야 돼요. 정인, 정관, 정제, 식신격은 가만히 격을 놔둬야 되는데 임묘진 목국으로 잡아버렸습니다. 묘가 편인 같으면 정화 같으면 일간이 정화 같으면 편인격이니까 임묘진 목국으로 잡아주면 저게 잡혀버립니다. 편인이. 근데 정인이 멀쩡한데 잘 갔는데 임묘진으로 잡아버렸지요. 그러면 정인격인데 정인격에서 격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어디에도 어느 곳에도 없는 이론입니다. 저 묘가 일단 원국에서 정인으로 잘 잡혔는데 임묘진 목국으로 한 번 더 잡아줌으로써 저 정인이 바보가 되어버리니까 이 사주는 바보 정인격 사주입니다. 묘를 가만히 뒀어야 되는데 임묘진으로 한 번 더 잡아버렸지요. 그러니까 이게 격이 바보 정인격 사주입니다. 남방운에는 사실은 목이 왕하니까 화가 치성을 부리니까 목화 통명세가 더 강해서 번창을 해야 되는데 파란이 많았습니다. 이 경우는 그렇지요. 격 자체가 일단은 격이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묘를 쳐주는 유운에는 잘 됐지요. 합을 해서
묘를 좋은 정인격을 바보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충해져 버리니까 인진이 떨어져 나가 버리고 그때서야 바른 정인격이 형성이 되었으니까 이때는 길해졌다. 그 신운에도 인신충해버리니까 인묘진 목국으로 잡고 있는 것을 바보를 인과 진이 묘를 잡아서 바보로 만들었지요. 삼합으로. 신이 충해버리니까 인 따로 진 따로 돼버리고 묘 하나만 건재해지니까 또 격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신운 때는 신이 충해서 격이 또 살아나 버리지요. 유월에는 또 묘를 충해버리니까 인묘진 목국이 형성이 안 되니까 또 살아나 버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나중에 격을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 싶으면 돌아와서 한번 더 들어보시기 바라고, 저한테 배운 이론은 어디 가서 말씀을 하셔도 안 통할 겁니다. 역술인들이 보는 방법이 모두 다른 쪽으로 블랙홀 쪽으로 가 있으니까 저한테 배운 이론은 그냥 혼자서만 간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론사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선비는 아름답고 맑고 단정한 선비는 월덕 수기 무파로 되었네요. 월덕 신살일 수도 있고 월에서 투간된 것이 아까처럼 묘가 하나만 있으면 혹은 묘 중에 을목이 투간되어 있으면 그때 이제 인묘진 목국이 가지 않아 버리면 그때는 아주 청소하고 단정한 선비가 되겠지요. 월덕은 신살일 수도 있습니다. 월덕 신살이 있습니다. 이 사주도 격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격은 중급, 유상, 고급에 해당하는데 진중의 간목이 초간되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초간된 것만 보면 되겠죠. 진중의 임수도 초간되었다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편인의 칠살, 살인 뭐 격으로 보면 살인 상생격이지요. 살인 상생격인데 중급 이론으로 보면 어차피 이거는 인묘진 목국이 형성이 되겠네요. 인에 갑이 투관했고 인묘진 목국의 힘을 얻어서 병화도 힘이 있고 진중월목 진중월목 술정정화해서 제법 나름 건전한 신앙입니다. 건전한 신앙에 식신도 중중하고 식신생제도 하고 경이 진을 봤으니까 혼이 돌아올 정도라고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년 남방운에는 공고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초년 남방운에는 어느 정도 신앙인데 다시 화원이 왔으니까 좀 공고했지만 괜찮았을 겁니다. 무운에는 광산에서 생제를 하고 기요에는 발제를 했다. 기요년에는 어차피 진유가 합의되거나 신유술 합의되거나 그런 작용이 생기겠지요. 민년에도 길했다. 자원에는 불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인묘진 목국이 되지 분명히. 뭐 충하는 건 이렇게 서로 뭐 견제를 해버리면 진술충으로 견제를 해버리면 되니까 인묘진 목국의 인중 병화의 인묘진 목국 이렇게 되면 목화왕이지요. 목화통명이지요. 진중을목 진중을목 설중정화에서 제법 왕해졌는데 문제는 이게 진중에 갑도 나오고 진중에 임수도 나와서 이 편인과 칠사를 동시에 다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고급 이론입니다. 이 부분은 생각을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사조실내 6입니다. 병이 뿌리는 없지요. 진중얼목 진중얼목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식신이 화생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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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금, 식신생재, 식신생정제 하고 있으니까 신약의 주변에 토금 일색입니다. 토금이 세력이 강하지요. 토금의 세력이 강합니다. 여기 보면 인묘운으로 갔으니까 신약인데 인묘운으로 가졌으니까, 그리고 비가 겹저로 가졌으니까 부잣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지방 유지가 되고 진중 모토 식신격이지요. 진중에 모토가 토가 됐으니까 식신은 살기가 없으니까 그대로 둡니다. 뭐 이 사람은 갑부였다고 합니다. 갑부. 나이 들을 때까지 갑부였다고 하네요. 중급 이론으로 보면 신약이니까 이때는 좋지만 이때는 좀 그렇겠지요. 일단 고급 이론인데 격이 형성이 되면 격 이론에서는 그래도 약간 신약만 되면 이걸 다 끌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급 이론은 좀 복잡합니다. 중급 이론에서는 신약인데 진중얼목 진중얼목에서 나름 가능성 있는 신약이지만 진중 모토가 토관이 되어가지고 식신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식신격이면 품격이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인묘의 부잣집에 출신했고 뭐 네 아들이 전부 치부를 했다고 합니다. 해가까지 태평세월이었다고 하네요. 이게 식신격이니까 그렇습니다. 식신격으로 사주가 격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중급 인원으로 본다면 진중얼목이 주변에 토금 일색이지요. 토금 일색인데 진중얼목이 그래도 목생화 한다는 것은 주변 세력이 그냥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요화금 이렇게 되어버리고, 뭐 이게 무게합화는 조금은 되겠네요. 무게합화. 왜냐하면 주변에서 토금이 많아서 술을 제하니까 수가 있어서 화가 생기면서 방해를 못하니까 무게합화 돼서 참 어렵죠, 사주가. 앞에서 배운 식대로 본다면 식신격이 아니라면 이거 뭐 일단은 진중얼목만으로는 안 되지요. 진유화금에서 토금이 완전히 세력을 다 장악을 해버렸으니까 그 병화를 인정을 안 해버리는 편이지요. 그렇지만 이제 식신격이 형성이 되고 무게합화에서 약간 도와주는 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선에 있을 때가 제일 어려워요. 완전히 병화가 버려졌느냐, 아니면 식신생제에서 종화총제로 따라가 버리나, 종화총제격이지 따라가 버리느냐. 근데 만약에 진중무토가 토관이 안 되고 뭐 여기가 만약에 축의 기토 같으면 기축 같으면 상관이니까 이 상관을 제해줘야 되는 면도 첫 번째 생기고, 다시 내가 주변 세력에 의해서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도 또 따져봐야 되고 힘든데, 일단 식신격으로 격이 올라가 버리고 진중얼목이 이 사람을 주변 세력이 토금 세력이 인정을 해줘서 종화종제격의 식신격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매우 잘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 부분도 중급에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을병정 3기라고 합니다. 사주에 천간에 이렇게 이 경우 같으면 을병정이 천간에 나타나면 3기라고 하는데, 거의 뭐 그냥 뭐 기란 어느 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잡기라는 것은 진술충비를 말합니다. 진술충비.
위에 사주처럼 진 이렇게 되면 진중에 뭐가 이렇게 진중에 모토가 투관되면 잡기 중에 진술충미가 잡다한 기운이 다 들었지요. 땅이니까. 그리고 진술충미는 묘입니다. 진은 수고, 하는 화고, 축은 금고, 미는 목고 하니까 잡기 중에 모토가 투관되었으니까 잡기 중 식신격이 형성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잡기 인수격이라는 것은 잡기 중에 월이 진술충미인데 거기서 인성이 투관되어서 격이 잘 형성된 경우를 말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병호지요. 병호 성격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기의 녹은 오지요. 기의 녹은 오. 병은 사에 뿔을 두고 오에 뿔을 두고 있지요. 인호술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화가 치성을 부립니다. 사유축, 어떤 분은 사유축 형성된다고 하기도 하고, 사유축이 형성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중급으로서는 무리긴 하지만 인호술 형성이 되고 화가 치성을 부리는 가운데 금이 존재하는가, 이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사유축이 형성된다면 개수가 힘을 받겠지요. 관성이 재성의 도움을 받아서 생을 받겠지요. 그러면 화금은 상징인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유축 형성되더라도 사 따로 축 따로 있으면서 사유축이란 공간에 유가 하나 들어오면서 금이라는 게 이제 생겨나니까, 금에 무리가 생겨나니까, 그리고 토가 있지요. 오중의 기토, 축중의 기토에서 토도 멀쩡하지요. 오중기토, 사중무토에서 좀 어렵지만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갈 수 있겠습니다. 초운에는 화가 성했다. 화가 치성을 부리고 화가 왕한데 인중병화 투관되고 인호술 화국되고 양인 깔고 화가 왕하지요. 만약에 목이 하나 더 있으면 목화 동맹이라 하겠지만 이는 화일색입니다. 그래서 화 초년월에는 남방 화원이었으니까 별로였습니다. 남방 화원이었으니까 별로였네요. 남방 화원에는 별로였습니다. 신혼부터는 사유축이 형성되었다면 그 사유축이 형성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형성되었다면 신유운에는 좋지요. 다소 화생토 토생금 하는데 좀 어려웠지만 금이 들어오면서 정유의 정은 나쁘겠지만 유유는 또 좋지요. 그래서 정유는 재물이 장성했다고 합니다. 기의 대운에도 길했고 왕한화기를 설해주니까 경울에도 왕한화기를 설해줘서 금생수 수생목하고 금생수하고 또 자도 금생수하게 되니까 관성 명예까지 생기는 겁니다. 포태인수 가진 자는 녹향 천종하리라 했는데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글 검색에서 태월이라고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태월을 또 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월.
구글 검색해 보시면 태월을 구하는 법이 나올 겁니다. 그냥 한글로 태월 이렇게 하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중에는 또 태월을 또 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태월을 구하는 법에 대해서 본인이 쓸 것인지 말 것인지. 병이 오에 뿔을 두고 있지요. 사이다 뿔을 두고. 그리고 뭐 묘진 이렇게 되니까 목국이 형성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오 있으니까 사오미 화국이 되는지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묘진이 되면 이 부분도 목화 통명이지요. 진중의 을목, 묘중의 을목. 목은 목에 비해서 화가 더 강하긴 하지만 목화 통명세입니다. 수분만 공급이 되면 되겠지요. 수분만 공급이 되면 목도 힘을 얻어서 꽃을 더 활짝 피울 수가 있겠습니다. 신운에는 부군이 기월해서 재정이 왕성하고 자녀도 역시 좋았다고 합니다. 요경운의 연속길이고 소른의 불을 길이고 신의 용길이고 금수가 왔을 때는 다 좋은 거지요. 자연 형상으로 보면 금생수해서 자연으로 보면 나무에 수분이 공급이 되어서 금생수 수생목에서 수분이 공급이 되어서 꽃이 더 활짝 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격으로 보면 좀 어려워요. 사중에 정화가 투관되었다고 보게 되는데 일간과 비교해서 겁재지요. 겁재. 겁재는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쭉 가면 정이 임을 합하려고 하면 병이 임을 총하겠지요. 그래서 합은 불성했는데 이미 마지막에는 정을 잡아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것도 잡아주는지 순차적으로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순으로 가면서 격도 잡아주고 칠살도 살려주고 시상일이 칠살격이지요. 사주 외격에 보면 시상일이 평관격이라고 있습니다. 시상일이 평관격. 시상일이 평관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상일이 평관격. 시상의 평관 하나만 있을 경우를 말을 합니다. 시상의 평관 하나만 있을 경우를 말을 합니다. 시상일이 평관을 도와주는 쪽으로 갈 때 길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임수가 사실 약하지요. 진토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지만 지는 수고니까 임은 투관이 된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목화가 너무 왕하지요. 왕한데 금수로 가서 수를 살려주니까 관성이 살아나서 길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연 형상으로 보면 목화 통명 형세인데 금이 와서 수운을 도와주니까 촉촉하게 묵기가 수분을 먹으면서 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성격은 마음씨 좋지요. 병진 마음씨 좋고 최고를 꿈꾸고 물론 병호일주는 한번 크게 시련을 겪긴 합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저력이 있는 사람 올해 녹을 두고 있고
병일조가 시상상관이죠. 시상상관들은 놀고 즐기는 걸 좋아하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유흥을 좋아하고, 원래 여자분 같으면 시상상관은 기생팔자라고 하는데 춤추는 걸 좋아하고 그런 면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주에서도, 사주 다른 곳에서도 그런 성향이 있으면 그 성향이 더 짙어지는 거겠지요. 한 가지만으로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도 병호가 있고 오오형이 되었고, 오오형이라는 것은 오의 기세가 줄어들기도 하고 더 강해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주는 양인격입니다. 양인격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양인격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오중 기초가 초과됐다면 상관격이 되겠지요. 상관격. 뭐 이거는 상관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오중 기초가 초과이 되어가지고 상관격. 상관격인데 이 부분도 구급 이론이라서 너무 이제 중급 강의를 하면서 고급 이론을 자꾸 꺼내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중급에서 자꾸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중급 이론도 다지고 그 다음 고급 이론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중급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론, 중급 이론을 착실하게 다져서 자꾸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풀리지 않는 사주가 있으면 저도 다는 모르겠지요. 모든 사주를 50만 개가 넘는 사주를 다 한다면 거짓말이지요. 그래서 저도 안 풀리는 사주가 있으면 뭐 별 할 일이 없는 날은 하루 종일 그 사주만 머릿속에 넣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다가 오늘도 안 풀리면 다음 날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꾸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습관을 길들이면 자신이 자는 동안에 머릿속에서 내가 또 그걸 생각을 해서 답을 내주기도 합니다. 가끔은 너무 고민되는 사주가 있어서 풀지 못하고 며칠을 생각하다가 자고 났더니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나중에는 자신이 자고 있는 동안 내가 다 계산을 해서, 본능이 다 계산을 해서 아침에 깨면 아 그렇구나 깨달음이 오는 지경까지 가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랜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